더위 앞에서도 푸른 기운 꺾이지 않고 잘 자라 수확의 손길을 기다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연잎입니다. 극심한 가뭄 탓에 예년보다 웃자라진 못했어도 쓰임새가 많아 제 할 일 톡톡히 한다는 연잎. 연잎밥도 해먹고요. 연잎 닭백숙도 해먹고요. 저희가 이제 연잎 진흙구이도 해먹고요. 이제 연잎 효소도 담고. 가장 더운 여름철에 만개하는 연잎을 수확한다는 건 참 고단한 일이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연잎으로 또 여름을 났습니다. 누가 일러주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기억하는 여름 대표 음식 삼계탕. 밤, 대추, 인삼은 기본이고 여기에 아주 특별한 게 들어간답니다. 연에서 나는 씨앗인데요. 요게 저기 껍질까지 먹으면 좋은 건데 이건 작년에 이제 농사를 지은 건데 올해는 이제 냉동육을 써요. 지금 이제 생연육이 없으니까 냉동을 쓰거든요. 혈관 개선에 좋다는 연자육을 닭이 품습니다. 속 채운 닭은 연잎에 싸주는데요. 연잎이 흔하던 시절에는 여름이 오면 연잎 삼계탕을 흔히 먹었답니다. 연잎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닭을 삼계탕을 하면 뭐가 좋아요? 잡내가 없어요. 닭의 비린내가 또 특유의 비린내 나잖아요. 닭의 냄새가. 그 냄새도 없고 또 향도 좋고 이게 또 연잎 향이 더 배면은 맛도 그 육질도 쫄깃하고 좋아요. 닭에 연잎의 은은한 향을 더하고 육질까지 책임진다니 별반 다를 것 없는 삼계탕이 연잎 한 장으로 그 품격이 높아집니다. 이게 속에 공기가 있어서 부르게 해서 뜨는 거거든요. 연잎이 닭의 육즙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어서 고기 맛이 더욱 좋아진답니다. 파, 마늘, 양파를 가득 넣고 팔팔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 보기만 해도 참 덥네요. 닭이 푹 고아질 동안 또 다른 음식을 해볼 참입니다. 닭을 연잎으로 싸는 건 삼계탕을 끓일 때와 같은데요. 이번엔 방금과는 달리 한지를 물에 적셔 연잎 위로 다시 한번 포장하듯 싸맵니다. 그런 다음 물에 적신 황토를 발라주는데요. 그냥 이렇게 해서 진흙구이를 해먹는 거지. 본토배기. 소금 안 해요. 충청도의 본토배기 진흙구이. 황토 연잎 진흙구이는 불이 아닌 열로 익힙니다. 그러려면 땅을 파고 그 위에 달군 숯을 깔아줘야 하죠. 이거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익혀야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이렇게 숯에다가 올려놓으면 지금 현재 숯이 여기 위에는 안 얹히지는데 여기서 이제 숯을 판을 100판을 요걸 넣으면 여기 이제 불이 붙으면서 은은하게 달군 숯의 열기가 식재료로 전달되면서 서서히 구워진다는데요. 직화로 바로 익힌 맛과는 차원이 다르답니다. 그 맛이 기대되네요. 성인병 예방과 노화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연잎을 마을 사람들은 음식에 다양하게 접목했습니다. 즙을 내서 칼국수 반죽을 하면 고운 빛깔은 물론 면발이 굴지 않고 오래 간다는데요. 땀 잔뜩 흘리며 만드는 수고로움이 잊힐 정도로 맛있는 면발이 탄생한답니다. 이걸 이제 삶아서 찬물에 헹구잖아요. 그래서 냉국 해서 먹으면 되거든요. 도시로 나간 사람들도 이 맛이 그리워 여름 휴가를 고향으로 올 정도랍니다. 연잎 냉칼국수 한 그릇에 고향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도 모두 담겨 있는 겁니다. 아니, 얼음을 넣으시는 거예요? 얼음 넣으면요 면발이 더 쫄깃하고 탱글탱글해지거든요. 얼음에 이거 한 그릇 먹으면 시원하게 더위가 싹 가시겠네 그냥. 아찔한 냉수 마찰 끝낸 면발에 가지런히 고명을 올립니다. 여기에 차갑게 식힌 닭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철옹성처럼 버티던 더위도 한 번에 100기를 들게 한다는 연잎 냉칼국수 완성입니다. 가마솥에 삼계탕도 신호를 보냅니다. 특별한 한약재를 넣지 않아도 까칠까칠한 여름 입맛에 기름칠 단단히 해주는 음식이랍니다. 깔끔하고 향긋한 삼계탕이 속을 드러냅니다. 뜨끈하게 한 그릇 비워내면 여름 따윈 문제될 게 없겠네요. 장장 2시간. 드디어 닭이 단단해진 황토 갑옷을 벗습니다. 요거만 뜨냐고요? 오, 요거까지 진흙구이 잘 됐다. 오, 올라갑니다. 잘 익었네. 역시 아주. 기름기가 쏙 빠진 게 아주. 좋네요. 기다림을 배신하지 않는 연잎 진흙 닭구이입니다. 입안에서만 기억되는 가벼움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 몸에 기억된 여름의 맛이 한상 차려졌습니다. 어머니 맛이 많이 드십시오. 연잎이 푸르러지는 시기, 더위도 함께 찾아오죠.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웃으며 건강하게 이 계절을 보낼 수 있습니다. 최고의 더위 처방전, 연잎 밥상 덕분입니다. 전라남도 영암군의 한 마을. 이 마을의 수호신은 오리입니다. 대표적인 철새이자 물새인 오리가 비를 가져다주고 또 홍수 같은 재해를 막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전남 지역에서 오리는 마을의 수호신일 뿐 아니라 농부들의 최고 보양식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럴 때도 많이 요탕 하고 놀 때도 먹고 또 농촌사람은 일이 피곤하면 오탕 끓여 먹고 그래. 보약이지. 보약이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면 몸 건강히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마을 잔치를 여는데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오리. 그 중에서도 오리탕입니다. 이곳 오리탕에는 반드시 들깨가 들어갑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갈아야 고소한 맛이 진해진답니다. 손은 아프도 괜찮아요. 옛날에 이거 가세 먹어봐서 이럴 수밖에 없어. 네, 이것이 맛은 진짜라. 이거 맛있는 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맛은 진짜. 들깨를 정성껏 간 다음 체에 걸러 들깨 물을 받아냅니다. 여기에 고추 등 갖은 재료를 갈아 넣고
된장으로 간을 맞춰 걸쭉한 양념을 만들죠. 아니 그만. 어머니 이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이거요? 저는 우리 친정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오리탕은 우리 친정 엄마가 잘 하셨거든요. 거기서 조금 배웠어. 오이 또 가였어. 집집마다 오리를 키우던 옛날엔 여름이 되면 어머니는 오리 한 마리 잡아 오리탕을 끓여주시곤 했죠. 이제는 집오리가 거의 사라졌지만 어머니의 손맛은 딸들에게 전해져 그대로 남았습니다. 머위대 역시 오리탕에 빠지지 않는 재료입니다. 이 향이 엄청 좋아, 향이. 심었어요. 오리탕 해 먹으려고. 오리탕은 이것이 제일 좋지요. 맛있고. 가장 잘 어울리는 나물은 머위대라지만 머위대 외에도 고구마 순, 토란대 등 제철에 나는 나물들을 넣어도 맛이 잘 어우러지죠. 그런 다음 한 소끔 끓여내면 구수한 들깨 향에 진한 국물이 일품인 남도의 대표적인 보양식 오리탕이 완성됩니다. 옷을 다려 만든 육수에 푹 끓여낸 오노리 백숙도 보양식에 빠질 수 없죠. 고단백 식품인 오리는 특히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내가 가랑 안게 생겼어. 내가 가을 같은 데나 우리 그 아, 오리 살을 뜯어 먹고요. 그 국물은 마셔요, 그냥. 마시면 좋은 보약이에요. 국물이 최고예요, 아주 이거는. 시덕에 나는 어떤 몰라. 푹 삶아진 오리에 보글보글 끓는 뽀얀 육수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지는 기분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일손을 놓고 모였습니다. 한창 바빠질 시기를 앞두고 함께 든든한 한 끼를 나누며 서로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시간입니다. 닭만큼이나 쉽게 구할 수 있던 오리는 서민들이 즐겨 찾던 식재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배를 넣어 만든 오리배 백숙은 기관지가 좋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던 보양식입니다. 다른 재료 없이 오리에 배만 넣고 푹 삶아 만든 오리배 백숙. 신나게 한 마리 뜯고 나면 기력이 생겼답니다. 뱃속에 배를 가득 채우고 지푸라기로 잘 묶은 오리를 1시간 이상 끓는 물에 넣고 푹 삶아냅니다. 안 익었다가 사람들 안 채우고요. 특별한 양념을 넣지 않아도 배에서 단맛이 우러나 살코기와 국물에서 달짝지근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조금 심심하다 싶으면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아따 맛있다. 진짜 중국이라 맛있네. 이번에 만들 요리는 힘을 좀 써야 합니다. 돼지고기고 닭고기고 좀 비가 달려있어야 더 고소한 것 같아. 몸에는 안 좋다게도 그 달려야 맛있어. 여튼 그냥 삶아먹은 건 퍽퍽은 맛이 없어요. 살코기가 부드럽게 물러질 때까지 칼로 수없이 다져 만드는 오리 떡갈비.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었죠. 귀한 손님이 오시거나 집안 잔치가 있을 때 여자들은 모두 모여 앉아 부지런히 고기를 다지고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향긋한 내음을 더해줄 색다른 재료도 함께합니다. 자, 이걸 이렇게 구워가지고 곁들여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 맛있어라. 오리 떡갈비를 구울 때 늘 한쪽 자리를 차지했다는 더덕. 옛날 어르신들은 더덕 고추장구이가 없으면 밥 못 먹는다 하셨다는데요. 고추장 양념을 발라 살짝 구워낸 더덕구이는 최고의 밥도둑이었죠. 가슴살 좀 찍고 뜨거운 보양식도 좋지만 여름 밥상에 시원한 냉국 한 그릇 없으면 허전하죠. 동치미 국물에 오이, 양파, 고추 등 채소를 썰어 넣고 푹 삶아 잘게 찢어낸 오리고기를 고명처럼 올립니다. 물론 얼음도 동동 띄워야겠죠. 한여름 더위도 오리밥상 앞에선 주랭랑을 칠 것 같습니다. 한 해가 벌써 절반 넘게 지나갔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온 지금 한 호흡 쉬면서 오랜 세월 우리 몸을 보호해 주었던 오리밥상으로 다시 뛸 준비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밤 10시. 어둠을 헤치고 바다로 나섭니다. 돌장어를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 서해하고 남해하고 좀 다르게 동해 특성상 한류와 난류가 많이 만나면서 이 뻘도 있지만 돌하고 모래가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색깔이 좀 검어서 검은 돌장어 그렇게 했습니다. 한 10분 정도 달려나간 곳에서 미리 내려놓은 통발을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통발 모양이 독특하네요. 이게 대포 통발이에요. 대포 통발. 뭐예요? 대포처럼 생겼다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벌어지잖아요. 들어가면 딱 닫혀버린 거예요. 스프링처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장어 통발 안에는 미끼가 들어있는데요. 멸치나 오징어 같은 먹이를 쓴답니다. 그러면 장어가 깔때기 모양의 막을 통과해 그 안에 갇히는 거죠. 이번엔 씨알 굵은 녀석이 올라왔습니다. 힘이 좋아요. 이거 힘이 진짜 세죠. 장갑 안 끼면 잡지도 못해요. 또 물면 굉장히 아파요 이게. 포항의 돌장어는 물살이 세고 돌이 많은 곳에서 살기 때문에 육질이 단단하고 쫄깃하답니다. 이걸로 이제 우리 뭐 보양식도 해먹고 또 약도 짜먹고 탕도 해먹고 해먹을 게 많잖아요 아주. 바닷가 마을에선 장어만한 몸보신 음식이 없죠. 맞아 맛있습니다. 네. 아이고 맞아. 아이고야 진짜 돌장어 좋다. 시야가 좋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아따 힘 좋다. 야, 이거 뭐 이거. 포항 앞바다에는 오래전부터 돌장어가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통발로 놓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자랄 때는 16, 17, 20살 될 때는 내가
70이 넘었는데 그때는 낚시로까지 잡았거든. 풍선 달아가 저녁에 꽁치 끼어가 싹 나가가지고 놨다가 좀 뭐 1시간쯤 있다가 이래 손을 거 담가 그냥 죽여봤지. 지금은 이제 살려오진 안 하고. 이거 다시 내는. 포항의 돌장어는 꽤 유명한 녀석입니다. 부산 기장에서는 없어서 못 팔 정도였죠. 근데 이거 돌장어 이거 큰 거거든요. 이게 들어가야 국도 시원하고 고기가 들어가야 돼요. 뼈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들어가야 돼요. 장어탕을 끓일 겁니다. 먼저 육수를 내는데요. 발라낸 뼈와 살, 다시마를 함께 넣고 1시간 정도 푹 고아냅니다. 끓 여시오. 다시 잘났다. 장어는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방지하며 기운을 좋게 하는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죠. 그래서일까요? 땀을 한 바가지 흘려도 장어탕 한 그릇 비워내면 힘이 불끈 솟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건 남자들 많이 잡숴야 돼. 힘이 부글부글 나게. 그래줘 사랑 많이 받았다. 잘 추려낸 장어살을 육수에 넣고 한 번 더 끓입니다. 벌써부터 뽀얀 국물색이 일품입니다. 탕에 넣을 나물은 미리 양념을 합니다. 시래기와 고사리에 된장, 고춧가루 넣고 오물조물 무친 다음 이렇게 같이 넣고 끓여줍니다. 진짜 맛있게 생겼다. 보기만 해도 침이 넘어가네요. 진하고 고소한 국물 맛이 일품인 돌장어탕입니다. 이번엔 장어구이입니다. 그냥 먹어도 좋고 매콤한 양념 발라 구워도 좋은 뭐 아무렴 어떻겠습니까? 언제라도 싱싱한 바다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 이제 일 마치고 술 한잔 하고 그럼 뭐 이 낙이지 뭐 좋네 뭐. 여기서 이런 맛을 보지 어디가 봅니까? 이런 게 인생의 소소한 기쁨이겠죠. 이번엔 포항 앞바다에서 잡힌 귀한 녀석들을 모아 전골을 끓일 겁니다. 됐어. 그 다음에 요거 넣고. 돌장어를 한 마리 통째로 넣고 해녀가 잡아온 전복과 가리비, 문어도 한 마리 넣습니다. 역시 돌틈에서 자랐다는 포항의 돌문어입니다. 맛있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량이 좀 많고 파도가 시기가 얘들이 이제 많이 파도가 부닥칠 거 아니에요. 점장 계시보다 자꾸 움직이니까 좀 육질이 단단하죠. 돌장어 보양 전골, 그야말로 특급 보양식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장어회를 뼈째 먹는답니다. 장어가 이 봄에 뼈째라고 해놓으면 육질도 고소하고 좋아요. 그래서 씨알 굵은 것은 탕, 작은 것은 회로 썬답니다. 뼈가 함께 씹히면 고소한 맛이 느껴져 더 별미라죠. 동해안의 거친 파도를 견디고 바위 틈을 누비며 살아온 힘찬 녀석들이 기운 북돋아주는 고마운 양식이 돼 밥상 위에 올라갑니다. 아따 장어국 맛있다. 다음에 나가가 잡아오니라 욕. 저 가래미도 한 마리. 밤새시요. 이장 이거 많이 먹고 힘이 부근 쏟아지게 많이 먹어. 그래 지금 장어탕 이거 한 그릇 먹으면 올 여름은 막
겉들이 농사일이고 뭐 해상업이고 잘할 거야. 아 진짜 맛있다. 내끼리. 올여름 무더위는 거뜬히 날 것 같습니다. 여름의 무더위는 비껴가고 싶지만 생명력 넘치는 바다는 참 반갑습니다. 올여름도 건강하도록 한 그릇 보양식으로 기운을 내보는 것 어떨까요?